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연금소득과 정리를 좀 할게요. 제4절. 제4절 연금소득 부분은 사실은 제4절이에요. 이쪽 부분은 실제로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연금소득은 이론형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게 맞아요. 이론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에서 2017년도에 이제 계산형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계산 문제는 논란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에 대한 계산 문제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계산 문제,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론형으로 좀 정리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간단하게 이제 연금소득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론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이론 정비를 간단하게 한다면 연금소득은 크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공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서 자마하는 것 연금을 연금소득이 생긴 형태의 소득을 공적연금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세 개의 단계를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언제 불입단계 두 번째는 어떤 단계 운용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수령단계 이 이제 세 개의 방식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 세법은 과세는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수령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단계 과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불입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공적연금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 등이 존재를 하게 될까.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 교원연금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군인연금이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공적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입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사용자가 불입을 절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불입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불입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용자 불입분은 송금이나 필요금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불입분의 경우에는 불입 단계에서 뭐가 먼저 이루어지냐면 소득공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불입분이 500이었다, 자기 불입분이 500이었다, 1000만 원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운용 수익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을 보세요.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금 수령하게 되면 뭐로? 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냐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 어떻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적연금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 뭐가 됩니까? 일반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에 연금 계좌를 터가지고 불입하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자신이 많은 금액이에요. 불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터가지고 이때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연금 계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사적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적연금은 기본적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 불입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자기 불입분에 대해서는 최초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하고 플러스 운용수익이 이제 보태지게 됩니다. 이 운용수익이 보태져서 다시 한번 뭐 한다면 연금 수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자,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연퇴직소득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원래는 퇴직소득입니다. 오케이? 근데 뭘 해준가? 이거를 이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봅시다. 자, 이연을 시켜놨다가, 자, 뭐 하는가? 실제로는 퇴직소득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데, 퇴직소득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죠? 이연을 시킨 다음에,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연금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퇴직소득인데, 이 연금 계좌에 즉시 불입하거나 60일 내에 불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자, 이 연퇴직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수령하게 되면 어떤 소득으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자,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치? 자, 퇴직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이론형 문제에 대한 정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그치? 여러분들 2017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하고, 그치?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죠? 1번 문제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2번 문제는 두 개를 붙여서 출제를 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부분은 계산형 문제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치? 이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 뭐라 하게 돼요? 그죠? 차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언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그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이렇게 과세가 되는 방식을 수령 및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수령 및 과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번 문제에서 약간의 오탈자를 냈는데 거주자 값 1번 자료입니다. 2020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으로 1,800만 원 수령했다. 그거를 2020자리를 2020년을 2021로 2021로 그죠? 수정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소득세법상 다음은 거주자 값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국민연금이니까 당연히 뭐가 됐어? 공적연금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물어본 것이에요. 자, 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공적연금에 있어서, 그치? 자, 공적연금에 있어서 연금, 그치? 과세 예상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금액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 예상 금액은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연금에서 과세 예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그치? 수령연금이 나올 겁니다. 수령연금을 곱하기 정리하는 거예요. 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건 2002년 002.1.1점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환산소득 누계액은 그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그지 이때는 총 환산소득 그지 소득 누계액에서 그지 2002년 00.2.1.1.29 그지 환산소득을 그지 환산 뭐를 그지 소득을 계산해서 그지 뭘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소득공제가 그지 되지 않은 그지 금액을 이렇게 차감하게 넘어간다. 과세상 연금소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1번 자료에서 뭐를 뽑아낼 수 있어요? 수령연금 1,800만 원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총 환산소득 누계액이 얼마가 됐어요? 15억이 됐죠? 15억이 됐고 그 중에 얼마가요? 2002년 1월 1일 이후 환산소득은 얼마가 됐어? 9억이 됐네요. 혹시 빼기 뭘 하면 됩니까? 소득공제 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을 하면 되겠죠. 500만 원 이렇게 차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됐다? 500 아마 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 오케이? 자, 2017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야.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섞어서 출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제를 좀 수정을 할게요. 2번 자료인 저 사적연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료 2번에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입일에서 이 가입일을 2007년시 자 언제 2월 10일로 돼 있는 걸 자 이 자료에 맞게 좀 정리할게요. 2011년시 2011년 2월 10일로 수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먼저 수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료부터 먼저 수정을 해주세요. 제시된 자료 수정을 먼저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료는 뭐다?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보시죠. 소득세법상 다음은 거주자 갑이 2021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 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자 보자마자 국민연금 부분은 뭐가 됐어? 공적연금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오케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치? 사적연금이 존재하는데 종합과세는 총 연금액은 얼마인가? 총 연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연금소득공제는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되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공적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이미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죠. 수령액 얼마예요? 자, 3천만 원이 수령이 됐네요. 3천만 원 곱하기 총 환산소득 누계액을 한번 가져가 봅시다. 13.5억이 되겠죠. 13.5억분에 얼마가 돼서 4.5억이 됐네요. 4.5억에서 뭐를 차감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자, 봅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존재를 하죠. 그 금액이 얼마가 돼서 300만 원을 차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됐다. 자, 700만 원이 공적연금 중에서 종합소득의 합산 대상이 되는 총연금액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게요. 문제는 이제 사적연금이야.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일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사적연금의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할 때는 가장 먼저 정리할 게 뭐가 돼? 연금 수령 한도액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자, 연금이 이제 수령이 돼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뭐다? 오케이? 자, 언제 개시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연금 불입 기간이 2011년 2월 10일부터 됐으니까 10년짜리 불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연금 계좌 총 평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됩니다. 곱하기 한번 봅시다. 11-6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 한 다음에 120%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12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한번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빼야 되겠죠. 1200만 원 빼기 자, 얼마를 빼는 거야?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200만 원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금액을 차감해야 되겠죠.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아니고 이연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될 겁니다. 그럼 7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이 금액은 얼마가 나왔다? 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 1000만 원이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충분히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야. 물론 이 문제 2번에 이 사적연금 부분은 논란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62세 이제 연금 수령 개시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오케이? 또 10년을 불입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 1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초년도 한 해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을 빼주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가 예전에 2013년이에요. 12월 31일까지는 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이었어. 5년. 오케이? 근데 뭘 했나? 이 5년을 더 늘려서 연금 가입 기간을 몇 년으로 늘린가? 10년으로 늘린가? 오케이? 그래서 이 6을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뭐가 돼?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평가액에서, 자, 11년이라는 기간, 다 10년에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에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를 계산해서 120%를 한도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를 차감하는 것이다. 자, 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연금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차감을 하게 되면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논란이 특히나 2번 이 두 번째 사적연금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문제를 낼 거면 공적연금만 내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5절에 기타 소득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릴게요.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론 정비를 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가 글로스와 같이 붙여서 한번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는 여러분이 법정 필요금비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충분히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 이제 세무회계 문제 역시 그 부분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합시다. 자, 5절 가서 기타 소득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마 3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정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세법개론에서도 이 부분을 잘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그죠? 제5절로 가서 기타 소득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한 2-3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타 소득의 의의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이란 무엇이다? 자, 나머지 5가지 소득을 나머지 5가지의 종합소득을 제외한 제외한 소득이 돼야 됩니다. 소득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자,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다?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것마다 기타 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된다?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세부담 최소화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건 뭐예요?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대원칙은 뭐가 된다?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겁니다. 대원칙은 뭐 하는 것이다? 실제 필요 경비를 뭐 하는 것이다?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법정 필요 경비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법정 필요 경비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법정 필요 경비 제도는 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제는 맥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스. 자, 뭐하고 법정 필요 경비하고 실제 필요 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법정 필요 경비하고 실제 필요 경비 중에 경비 중에 뭐를 큰 금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법정 필요 경비가 얼마짜리가 인정되는 게 있고 80%짜리가 인정되는 게 있고 나머지 60%짜리가 인정되는 게 있는데 80%짜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자, 뭐가 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80% 법정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의 시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는 상금이라든가 부상 등의 경우에는 8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법률에 따른 뭐가 돼요? 다른 상금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법률은 헌법에 의해서 상훈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상훈법에 따른 상금은 뭐가 된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들은 일시적 뭐라든가 인적 영역 제공이라든가 텔레비전 이제 광고에 방송에 나가서 뭐 회담을 한다든가 자담을 한다든가 일시적 인적 영역 제공이라든가 또 일시 문해 창작 소득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또는 특허권 등의 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 또 양도 대여 등으로 인한 금액이 존재합니다. 양도 대여 등으로 인한 금액은 대여 등으로 인한 금액은 자, 뭐가 되는 것이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면은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없죠. 못 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이 역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기타 소득 내역 중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럼 1번 가서 정리합시다.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자, 구분 가시고, 그지? 두 번째 어디 가시고, 근거민 내역 가시고, 근거민 내역 가시고, 세 번째 뭐 가서 금액 가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역시 상훈법에 따른 부상이 존재합니다. 역시 상훈법에 따른 뭐가 있어요? 상금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뭐다, 법률에 따른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대상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의할 부분이죠. 지역권의 설정입니다. 지상권의 설정 또는 지역권의 설정 역시 또는 대여로 인한 역시 자, 금액은 역시 대여로 인한 금액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뭐가 한다? 원칙은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 원칙은 뭐가 한다?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자, 봅시다. 공익법인 등 시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시 공익법인 등 역시 자, 뭐로 역시 법률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뭐가 된다? 오케이? 당연히 이때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어? 지역권을 단순히 설정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때는 뭐가 돼?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돼. 그럼 금액은 없는 꼴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금액이 나왔네요. 그죠? 세 번째 산업재산권을 뭐 했나? 그지? 재산권 역시 양도에 따른 금액이 나왔습니다. 양도 금액이 나왔네. 자, 필요금비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적동하는 것이다? 2천만 원 역시 곱하기 1-0.6을 하면 되겠죠. 2천만 원 역시 곱하기 1-0.6을 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다? 800만 원이 역시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 존재하네요. 혹시 공익법인 혹시 공익법인 등이 혹시 상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필요금비가 얼마야? 80%가 인정되니까 600만 원 곱하기 1-0.8을 하게 되면 1-0.8 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간다? 12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어떻게 된다? 혹시 사례금이 나왔네요. 필요금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사례금 혹시 이 금액은 필요경비가 뭐가 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 금액이 얼마가 됐어? 700만 원이 나왔네. 그럼 합계 금액은 얼마야? 1620만 원이 그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답이 됐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1번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이론을 잘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할 때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이제는 어디 가서 2번 문제 가서 한번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갑시다. 자, 2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금액을 구해라. 가장 중요한 게 종합소득에 뭐가 되는 소득에 합산되는 가장 더 중요한 말은 뭐가 돼? 기타 소득금액을 구해라고 이야기해서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를 차감하게 되는데 역시 이 필요금비 공제 어떻게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소득은 2번부터 봅시다. 국내에서 모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소득에 대한 필요금비는 자료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위에 제시된 금액들은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며 갑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다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늘 풀었던 대로 구분 가시고 두 번째 어디 가시고 근거 및 내역 가시고
가시고 근거 및 내역 가시고 세 번째 금액 가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가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어떤 거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일시적 뭐가 있어요? 강연료가 존재를 하네요. 그럼 얼마를 받았나? 25만 원을 받았어요. 금액도 왜 이렇게 적어? 이제 1-0.6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10만 원이 도출됐나요? 됐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신문의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가 존재합니다. 그치? 일시적 원고료가 존재하겠죠. 문의 창작 소득이 될 겁니다. 자, 얼마가 됐어? 300만 원이 됐네. 300만 원 곱하기 1-0.6이 되니까 얼마가 됐어? 120만 원이 됐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갑시다. 자, 복권에 당첨돼서 그치? 받은 복권 당첨 소득이 존재합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뭐가 돼요? 오케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해당 금액은 없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죠. 자, 네 번째도 나왔네요. 지역권 설정, 지역권 시 설정 대여소득이 나왔네요. 설정 시 대여소득이 나왔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역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익법인 등 시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상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갑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자산과 같이 뭐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에요. 함께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았습니다. 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존재합니다. 자, 보시죠. 원래는 법정 필요금이 60%야. 근데 실제 필요금이가 얼마야? 450만 원이야. 그러니까 500만 원 빼기 얼마? 450만 원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은 얼마가 나왔다? 5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10만 원, 20만 원씩 50만 원 이렇게 정리하니까 180만 원이 뭐가 됐다?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이 됐다. 끝.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 세 가지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권 설정 대여소득 원칙은 뭐다? 사업소득이다. 오케이? 예외적으로 혹시 공익법인 등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일시후발적이니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야. 이쪽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일반적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게 되면 그때는 양도소득이 된다. 이 정도 정비하면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할게요. 자, 끝.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필기한 거 중에 이건 안 지울 테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항상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말씀 꼭 듣고 정비를 좀 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비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혹시 문제 3번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시죠. 자, 갑시다. 소득세법상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1년 소득 내역의 일부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 소득금액을 구하세요. 기타 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15%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될 금액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끝났죠? 자, 구분 가시고, 혹시 두 번째 근거 내역 가시고, 근거 및 내역 가시고, 세 번째 어디 가시고, 금액 가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갑시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법률에 따른 혹시 뭐가 됐어? 지역권 설정 대가가 됐다는 거야. 설정, 그치?
대가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가 돼? 기타 소득이 되겠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필요비는 얼마가 되는 것이야, 그지? 60%가 인정이 되니까 자 200만 원, 그지? 곱하기 1-0.6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난다? 80만 원이, 그지? 자 뭐가 됐을까, 그지? 대상 금액이 됐겠죠. 두 번째, 대학에 한 학기 동안 출강하고 받은 시간 강사료가 있어요, 그지? 대학에 대한, 그지? 출강, 그지? 시간 강사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은 뭐로 분류해야 된다?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기타 소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4개월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럼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3번 비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가 존재하네요. 그치? 일시적, 그치? 원고료가 되겠죠. 원고료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됐나요? 50만 원이 됐네요. 오케이? 자 50만 원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1-0.6을 했더니 20만 원이 붙었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번째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수령한 대가가 있어요. 산업재산권 양도는 뭐가 돼? 양도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다. 법정 필요비 60%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350만 원 곱하기 350만 원 곱하기 1-0.6이 됐으니까 이 금액은 얼마였어? 물론 실제 필요비는 150만 원 있지만 이게 더 크죠? 오케이? 그러면 그 금액은 140만 원이 됐네. 14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다섯 번째, 퇴직 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존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보상금은 얼마까지는 비과세가 돼? 자, 500만 원까지는 뭐가 됩니까? 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상 금액은 없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 경진대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이 존재하네요. 그죠?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존재합니다. 이 상금의 경우에 자 뭐가 됩니까? 필요비가 80%가 인정되니까 300만 원 곱하기 1-0.8 하면 60만 원 여기에 보태주면 되겠죠. 그치? 됐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자 줄일까요? 인정 기타 소득이 존재하네요. 필요비가 인정되지 않겠죠. 오케이? 얘네들은 뭐가 돼?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1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얼마가 됐다? 4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으므로 초과를 했으므로 예를 들어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커다란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문제 끝났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소득세법에 넘어와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세무회계적 부분으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를 좀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소득세법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득세, 세무회계는, 크게 이제 서너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될까? 오케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6가지 종합소득입니다. 6가지에 대해서 소득을 분류하고 나서, 소득을 분류하고 나서 뭐를 보라, 오케이? 소득별,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이자, 배당, 6가지의 소득이 나올 거예요. 이자, 또, 배당, 사업, 또,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소득이 나오겠지만, 이 두 개는 이제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여러분이 그로스업 제도라든가 원천징수 이런 제도를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사업소득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이때는 뭐하고 비교하면 돼?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 오케이? 또 하나는 여러분이 소득세법과 vs 법인세법의 차이에서 생기는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차이에서 생기는 원리들을 잘 정리하셔야
정리하시고 꼭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년 나온다. 단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도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공적연금에 초점을 두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 이론 정리하는가? 이론적으로 정비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기타 수도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수까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는 저희가 뭐 할까 하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은 거의 여러분 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할 것이고, 그죠? 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과세표준 계산을 가서 정리할 거예요. 이쪽은 이제 뭐가 중심이냐면 소득공제가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하시고, 여기서는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다? 세액공제가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거의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납세 절차에 가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원천징수 세액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야.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이쪽도 이제 중간중간으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하고 계산형 문제가 잘 조화가 돼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공부는 꼭 이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를 끝냈어요. 이쪽이 뭐 한 30% 40% 차지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소득세법은 10문제가 나와요. 그때 양도소득세에서 한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가정하시고 나머지 8문제가 혹시 이쪽에 출제가 되는데 이론하고 계산은 한 5대5 정도 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특례하고 과세표준 또 소득공제 부분 정리를 좀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